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접하는 흥미로운 지식을 시각자료로 쏙쏙 풀어보는 오늘의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요리를 하고 또 간식을 챙겨 먹는 이 평범한 주방 공간 말이에요. 사실 여기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화학 반응이 팡팡 터지는 놀라운 과학 실험실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진짜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식탁 위에서 마주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처 몰랐던 그 흥미진진한 미시세계의 전투 현장으로 쑥 들어가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친숙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매운 떡볶이나 불닭을 먹고 입안에 불이 났을 때 다들 한 번쯤 발 동동 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 시원한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때요? 잠깐 시원한가 싶다가 진짜 입안이 또 미친 듯이 타오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유를 마시면 그 매운 불길이 싹 잡히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작게 냄비 안과 우리 입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수준의 엑스레이 시점으로 줄어들어서 직접 들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매운맛 빌런 물리치기입니다. 청양고추를 딱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사실 우리의 뇌는 그걸 맛이 아니라 통증으로 받아들여요.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 끔찍하고도 강렬한 고통. 그 순간 우리 혀 표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시간을 쫙 늦춰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매운맛의 주범인 캡사이신 녀석부터 보실까요? 생긴 것 좀 보세요. 가시가 잔뜩 돋친 아주 고약한 빨간색 악당 캐릭터처럼 생겼죠. 이 뾰족한 가시들이 우리 혀의 신경 수용체에 찰싹 달라붙어서 무자비하게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카제인은 뾰족한 캡사이신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아주 몽글몽글하고 매끄러운 비누 거품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은 절대 씻겨 내려가지 않던 이 캡사이신 빌런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이 몽글몽글한 방패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친지질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이랑 친하다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캡사이신은 본질적으로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랑 섞이겠어요? 절대 안 섞이죠.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혀에 붙은 기름기를 넓게 번지게만 할 뿐 불은 전혀 끄지 못해요. 그런데 우유 속 카제인은 친지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혀에 투입되면 마치 비누 거품이 프라이팬에 기름때를 싹 감싸버리듯이 캡사이신 빌런을 통째로 겹겹이 포위해버립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포접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캡사이신이 캡사이신을 혀 수용체에서 딱 떼어내서 체포한 다음 식도 너머로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게 하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진압작전 아닙니까?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맛의 연금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운 생고기나 새하얀 양파가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진한 황금빛 갈색으로 변할 때 온 집안에 군침 도는 기가 막힌 냄새가 퍼지잖아요. 도대체 팬 위에서 무슨 연금술이 펼쳐지길래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140도에서 165도 사이라는 특정한 온도 구간입니다. 고기 구울 때나 빵을 구울 때 그냥 무작정 불이 세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이 좁고 구체적인 온도 구간에 도달하는 그 순간 요리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른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스위치가 탁 켜지게 됩니다. 그럼 이 스위치가 켜지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법 같은 3단계 과정을 저랑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1단계, 프라이팬 하단에서 엄청난 열 에너지가 위로 솟구칩니다. 그러면 2단계, 식재료 안에 아주 얌전하게 숨어있던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슬들과 환원당 구슬들이 에너지를 듬뿍 받고 서로 미친 듯이 쾅쾅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이 충돌의 결과로 수천 개의 완전히 새로운 풍미분자들이 마치 불꽃놀이 피날레처럼 팡팡 터져나갑니다. 그냥 평범했던 재료가 수천 가지의 복잡하고 깊은 풍미를 가진 요리로 재탄생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순간인 거죠. 이 마이야르 반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실래요? 그냥 생양파를 먹으면 알싸하게 매운맛만 나고 단맛은 거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마이야르 반응을 거치면서 황금빛으로 달달 볶아진 양파는요, 그래프 수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양파를 제대로 볶기만 해도 놀랍게도 설탕의 무려 50배, 50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단맛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요리 과정을 넘어서 분자 구조 자체를 완전히 싹 다 재조립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맛을 끌어내는 진정한 연금술인 셈이에요. 이제 세 번째 파트, 탱글탱글한 면발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맛의 폭발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살짝 다시 거시적인 시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주방에서 정말 자주 하는 요리 중 하나를 살펴보죠. 바로 면 끓이기. 파스타나 라면 끓일 때 어떨 때는 면발이 쫄깃쫄깃 예술인데 어떨 때는 후물후물하게 퉁퉁 불어 터져서 완전 망쳐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냄비에 무엇을 넣었느냐에서 딱 갈립니다. 그냥 평범한 맹물에서 끓인 면발은요, 단면을 보면 완전히 후물후물하고 푹 퍼져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나 식초를 살짝 더한 물에서 끓인 면발은 아주 촘촘하고 탄탄한, 우리가 딱 원하는 그 탱글탱글한 알단테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극적인 질감의 차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건 바로 분자들의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면의 전부는 기본적으로 엄청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 같은 실타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그냥 맹물에 끓이면 이 실타래 사이사이로 물이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와서 그물망을 헐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면이 퉁퉁 붓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소금이나 식초 입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입자들이 실타래 틈새에 단단히 콱 박혀서 일종의 쐐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삼투압 현상이랑 단백질 응고 작용까지 더해지면서 느슨해지려던 전분의 그물망을 아주 바짝 꽉 조여줘요. 면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엑스레이 시점으로 우리 주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음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요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궁극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저 우유 한 모금 마시고 불 조절 살짝 하고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툭 넣었을 뿐인데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캡사이신을 겹겹이 포획하고 수천 개의 풍미를 팡팡 폭발시키고 전분의 그물망을 쫙 조이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제 여러분은 요리라는 과정 전체를 완벽하게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흥미로운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캡사이신과 카제인의 숨막히는 추격전부터 140도의 마이야르 폭발, 그리고 면발 속의 팽팽한 삼투압 줄다리기까지 이제 주방이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색다르고 신나는 실험실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늘 밤 여러분의 주방에서는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양파를 황금빛으로 달달 볶아서 무려 50배의 단맛을 끌어내 보실래요? 아니면 소금의 마법을 빌려서 완벽하게 쫄깃쫄깃한 파스타면을 만들어 보실래요? 오늘 배운 이 놀라운 지식들 식탁 위에서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놀라운 탐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